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편 괴담 폐쇄된 기숙사.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겪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여 글로 옮긴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한 것이 7년 전이라서 일부 제 기억에 의존하여 적은 것들도 있으며 편의상 반말체로 작성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기숙사는 1학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고 2학년 이상부터는 성적순으로 입실이 가능했다. 입학을 하기 전 주말에 미리 2인 1실로 방을 배정받고 룸메이트와 인사를 나눈 뒤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근데 옆에 있는 건물 봤어? 무슨 건물? 우선 우리 기숙사의 위치는 대충 이렇다. 학교 정문을 들어오면 정면에 Y자로 길이 나뉘고 좌측 길은 강의실이 있는 건물들이 있는 길이고 우측 길로 들어오면 다시 L자로 길이 나뉘는데 정면은 체육시설과 강당이 있는 쪽이었고 우측으로 나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기숙사 건물이 있다. 기숙사 건물은 남자와 여자 건물이 나뉘어 있었는데 남자 건물은 계단을 올라 정면으로 조금 걸어가면 있는 곳이다. 그런데 낮에 이곳에 들어올 때 보니 이 남자 기숙사의 건물 옆에는 비어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다. 왜? 바로 옆에 좀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 있던데 못 봤어? 거긴 못 가게 막아둔 것 같던데. 창문도 깨져 있고 아예 없는 곳이 많아서 들어갈 수 있겠던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서로의 담력을 시험해볼까? 글쎄, 그래도 못 가게 막아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야, 겁먹은 거야? 룸메이트의 도발에 나는 첫인상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았다. 겁먹긴 누가 겁먹어. 내가 혼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줄게. 오, 진짜? 그럼 메뉴에 있는 창문으로 인증하기다. 우리 기숙사는 보통 11시까지만 출입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만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었는데 주말은 그 제한이 없어서 다행히도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 시간도 어디서 주워들은 것이 있어 12시로 정했고 룸메이트와 나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낡은 건물로 향했다. 거리는 가까워 금방 도착했고 막상 앞에 도착하여 건물을 보니 조금은 무서워졌다. 건물이 이전에는 기숙사였는지 창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누군가가 저 어두운 곳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야, 나는 못 들어갈 것 같다. 먼저 가보자고 제안했던 룸메이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나는 이때다 싶어 룸메이트를 놀려주었다. 뭐야, 네가 가자고 해놓고 겁먹었냐? 몰라. 나는 솔직히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네가 올라가 봐. 우선은 내가 이 녀석을 이겼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막상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다리가 떨어지질 않았다. 근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없는데? 나는 대충 둘러보니 문도 단단히 잠겨 있고 들어갈 곳이 없어 보여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야, 여기 창문 없다. 이쪽으로 들어가 봐. 얄밉게도 이 녀석은 구석구석을 탐색해 결국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창문을 발견했다. 하필 1층의 맨 왼쪽 방이었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계단이 가운데에 있었으니 이곳으로 들어간 후 중앙까지 혼자서 걸어가야만 했다. 우선 들어가는 것은 룸메이트가 같이 있었기에 무섭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의 라이트를 켜고 룸메이트에게 중앙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한 뒤 들어온 기숙사에 방문을 열었다. 문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꽤 오래된 건물 같았다.
무서운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소리를 내며 열린 문 앞에는 그냥 완전한 검은색이었다. 라이트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만큼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룸메이트가 보고 있으니 아무렇지 않은 척 복도로 향했다. 여기서부터는 룸메이트도 시야에 없었고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움은 극에 달했다. 중앙까지 겨우 도착했을 때 룸메이트는 중앙문으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위를 가리켰다. 나는 검지와 엄지를 둥글게 맞대어 알겠다는 신호를 보낸 뒤 다시 무섭지 않은 척 중앙의 계단을 올라갔다. 반 정도를 올라와서 보니 1층은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와 밝았지만 2층은 너무나 어두웠다. 이곳은 총 5층이었고 앞으로 3개의 층을 더 올라가야만 했다. 나는 최대한 무섭지 않으려 룸메이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 별거 없음. 키키, 너도 해봐. 넌 못 감. 빨리 꼭대기로 오셈. 그나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니 무서움이 덜했고 나는 이내 4층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그리고 대망의 5층으로 가는 길. 5층의 중앙에는 창문이 없어 지금까지 올라왔던 곳과는 차원이 다른 어둠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4층과 5층 사이의 층계에서 5층을 향해 라이트를 비춰보았다. 다행히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당연한 일인데도 그때는 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천천히 5층으로 올라왔고 룸메이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우측의 첫 번째 방문에 손잡이를 돌렸다.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리고 들어가려는 찰나 이 건물의 양쪽 끝에는 흡연 장소 겸 비상계단이 있었는데 곁눈질로 보이는 곳엔 문이 열려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분명히 1층의 비상계단은 잠겨 있어 당연히 위쪽도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다면 다행이었다. 나는 지금 중앙에 있는 첫 번째 방의 문 손잡이를 잡고 반쯤 열었는데 복도의 끝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도저히 고개를 돌려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고 팔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좌우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의 움직임이 점점 더 빨라질수록 내 숨도 가빠왔고 발을 떼면 당장 나를 향해 달려올 것만 같았다. 알겠어 임마. 인정해 줄 테니까 그 이상한 춤은 그만 추고 내려와. 룸메이트 녀석이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내왔고 나도 모르게 휴대폰에 시선을 가져가는 순간 그것이 미칠 듯한 기세로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나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절을 해버렸고 눈을 떴을 때는 기숙사 의무실 침대였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네가 그 이상한 춤을 5분 넘게 추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하도 안 내려오길래 내가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길래 어쩔 수 없이 사감형한테 말해서 같이 올라가 봤더니 네가 5층에서 기절해 있었어. 그 후로 들은 이야기로는 사감을 하고 있던 형도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 건물에서 룸메이트 녀석이 보았던 것처럼 춤추는 것 같은 사람을 보았다거나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다거나 아무튼 누군가를 보았다는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내가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고 공사를 시작했고 졸업할 때까지 완성이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나는 귀신 같은 것을 무서워하긴 했지만 전혀 믿지는 않았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는 믿게 되었다. 룸메이트 녀석과 내가 본 그것은 같은 존재인 것일까? 아니면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그곳에 있는 것일까?